네, RPM 40쪽의 310번 문제입니다. 자, fx는 2의 x제곱이고 gx는 2분의 1의 x제곱인데 우리가 2의 x제곱을 보통 t로 치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환하면 2분의 1의 x제곱은 t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역수관계에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x는 자, 치환했으니까 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요 식을 보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한다 라고 하면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항상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고요. 얘도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클 테니까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두 값의 합을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자, 산술기하를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안에서 t와 t분의 1을 곱하고 뒤에 붙어있던 4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얘가 사라지면서 총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들이 전부 다 지금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문제들인데요. 산술기하에서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치환과 동시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3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둘이 곱했을 때 그 곱이 일정합니다. 자, 얘와 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x와 마이너스 x가 더해지면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곱이 일정하고요. 곱이 일정하고 그리고 각각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보장이 되죠. 따라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요놈 더하기 요놈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자, 루트 안에서 얘와 얘를 곱하는 거니까 4의 x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 하면 자, 요 부분이 이제 x랑 마이너스 x가 사라지면서 4의 3제곱 64가 될 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 64가 있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8 해가지고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16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의 x값은 얼마냐? 그때 x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냐?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색칠된 빨간색과 초록색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잖아요. 이 둘이 서로 같게 되는 그 순간의 x값이 바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고요. 그때가 바로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가 언젠가 같다라고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4의 x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4의 x제곱 그리고 4의 3제곱 이렇게 바꿔보고, 그럼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면은 4의 2x제곱이 4의 3제곱과 같네요. 그러면 2x가 3인 거니까 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a 값이 2분의 3 그리고 b 값이 16이었으니까 자, a, b 이 문제의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네, 312번 문제입니다. 자, xy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요놈 더하기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죠. 그럼 요 색칠된 각각은 다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바로 우리가 산술기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가 크거나 같다 2루트. 자, 요 안에다가 쓸 때는 3의 x제곱 분의 1 요걸 우리가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거기다 얘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x 빼기 y가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2 루트하고 요 안에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됐으니까 요거는 3분의 1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루트 밖으로 나오면 3분의 1이 되고 얘랑 만나가지고 3분의 2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이러한 식이 나와 있고요.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 요 놈이 0보다 크고 요 놈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장되니까 바로 산술기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루트. 자, 루트 안에서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 뒤에 있는 친구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요 식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값은 요 놈보다 2 큰 거네요. 그쵸? 뒤에다 2만 더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요 놈의 값이 0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하고 루트 안에 9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네, 313번 문제입니다. 자, 요놈 더하기 요놈의 최소값이 54다라고 했는데 얘네 둘을 봤을 때 얘네 둘은 서로 곱해지게 되면 x가 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산술기하를 써주면 되겠죠. 이 루트 한 다음에 루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지수끼리 더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x가 사라지면서 자, 루트 안에는 3의 2a제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3의 2a제곱은 루트와 만나서 3의 a제곱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최소값이 지금 54다. 이런 상황이니까 a는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314번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형태인데요. 이 녀석의 특징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이 녀석이랑 관계되어 있는 요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야 해요. 요것을 t로 치환할 건데 우리가 3의 x제곱 같은 것을 t로 치환할 때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을 t로 치환했을 때는 단순히 t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요. 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얘는요. 산술기하에 의해서 2루트 3의 x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결국 1이죠. 이거 생략 가능하니까 자, 이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t로 치환할 때는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 잡아줘야 돼요. 요것이 이 유형의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얘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t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쵸?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물론 제곱을 해야겠지만 그게 얘랑 똑같지 않죠. 요건 전개시키면 가운데에 2라는 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뒤에서 2를 빼줘야 되는 거. 요 곱셈 공식 변형의 기본이죠. 그래서 요 녀석은 t제곱이 아니고 t제곱 빼기 2로 써야 됩니다. 요것이 조심해야 될 내용 두 번째. 요 두 개만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다 써보면 y는 6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 바꾸고요. 요거 마이너스를 묶을까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바깥에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1 네, 이렇게 되겠고요. 이 함수는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이때 센터가 3이죠. 자, 다행히 지금은 이 3이라는 t 값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2가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2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거보다 큰 범위 이만큼을 다 사용할 수 있죠. 요만큼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인 11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얘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체크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315번 문제입니다.
요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위에 314번에서 했으니까요.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을 이제 t로 치환해야 되겠죠?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을 통째로 제곱하고 빼기 2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2로 같이 치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런 함수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면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맞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고요. 얘는 가운데가 2분의 1입니다. t가 2분의 1인 지점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꼭지점의 값을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이것을 최소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t가 2분의 1이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좀 가가지고 여기쯤에 t가 2인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지점 여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값은 얼마냐? t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최소값은 0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3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314번에서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답을 찾아보면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동시에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써보면 y는 요 놈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t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t가 나오고요. 플러스 2t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 플러스 2에다가 3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t-1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가운데가 1입니다. 가운데가 1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2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집혔네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녀석이 있고요. 자, 얘는 2 이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t가 2다. 이거보다 오른쪽 요 부분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그러면 얘가 갖는 최대값이 될 텐데 그 값은 t가 2인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6 해가지고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3번이 되겠네요. 네, 3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314번에서 했고요. 얘는 이제 그 최소 값을 찾는 것까지는 위의 문제들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그 순간의 x값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위의 문제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은 위의 문제들과 똑같이 해야죠. 요 녀석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치환함과 동시에 산술기하에 의해서 2 이상의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시에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되겠죠. 그럼 y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럼 t-2분의 3의 제곱이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4분의 9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하나 그리고요. 얘 꼭지점은 2분의 3이죠. 이렇게 2분의 3. t가 2분의 3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2 이상이기 때문에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있겠습니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가 2인 지점. 그러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생긴 영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최소값이 얼마인가 해보면 t가 2니까요. 2를 여기 처음식에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4-6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위의 문제들과 똑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x값이 얼마냐? 요 알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파. 근데 생각해 보면 최소값을 갖는 순간에 t값이 2였습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중간에 그 치환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문자가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했었죠? x가 알파일 때 t가 얼마였을까? 그리고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7을 가졌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t값이 2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t가 2가 되게 하는 x값이 뭐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t라는 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는데 자, 이 녀석에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었단 말이죠. 산술기하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자 t가 2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산술기하에서 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지금 2가 됐다라는 것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이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t값이 2가 되는 순간은 얘와 얘가 같을 때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숫자가 서로 같으려면은 둘 다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다. 다시 말하면 x가 0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의 0제곱 더하기 2의 0제곱 그래가지고 2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은 0이 되겠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그랬는데 알파는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습니다.